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라이브 방송 한지 딱 2주 만에 또 다시 라이브 방송 하게 됐는데, 일단 제가 이제 코로나가 걸렸어가지고 일단 이제야 만나뵙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제 대박이님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보험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나손해보험도 주가가 이제 계속 쭉쭉 올라가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보험주들이 왜 강세일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유는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 근데 보험주들은 주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솔직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그 보험주들이 올해,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관심 없는 섹터 탑3 안에 들어가는 게 보험이에요. 보험. 이것도 이제 보면은 보험사들의 실적이에요. 결국 실적이 올해 크게 증가할 것 같으니까, 즉 실적주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업종 섹터를 불문하고 그냥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을 사두면 주가는 올라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본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께 분명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보험사들은 그냥 안 봐도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올해부터잖아요. 작년까지는 거의 제로 금리로 봐야 되는 거고, 올해부터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니까, 그것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보험사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험료를 받으면 보험사들은 이 현금을 갖다가 쟁겨 놓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채권이나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은행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 이자 수익이 크게 발생이 돼요. 이자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험사들은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 밖에 잘 안 나왔잖아요. 몇 년 동안. 집 밖에 안 나오고 그만큼 유동인구가 줄어드니까 손해율이 아주 큰 폭으로 감소가 됩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60만 명씩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 어디서 코로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밖에 잘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죠. 1분기 때. 그게 이제 1분기 현재 2월 달에 나타났던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뭐 대부분의 60만 명이 다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고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사고율이 떨어지니까 손해율이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험료는 다 받았는데 나간 건 얼마 없고, 그리고 이 돈들이 계속 통장에 있는데 금리가 계속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보험사들이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1분기 때 작년 1분기와 비교해서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가한다. 이거 돈 엄청 벌어 제끼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보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DB손해보험이라든가 얘도 이제 신고가가 벌써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이제 종목 장세에 들어왔다는 것도 보여주긴 하지만 결국엔 어쨌든 수급은 실적으로 회귀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보험사를 사기에는 신고가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산 게 아니라서 조금 좀 덜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먹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그냥 그 다음 어차피 실적 좋은 애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우리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실적 좋은 애들을 미리 우리가 선매집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자, 그래서 오늘 새롭게 찾아온 종목, 실적이 또 올해 1분기 때 크게 증가할 것 같은 종목을 하나 더 찾아왔거든요. 인탑스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이 증가할 것 같다 월요일날 하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부터 저는 이제 계속 실적주를 찾을 거예요. 찾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계속 이렇게 할 생각인데, 오늘 찾은 종목이 이제 이오테크닉스. 일단 이오테크닉스가 작년에 수주 잔고를 많이 받아놨어요. 일단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장비주들은 예측하기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수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수주를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수주 받은 걸. 근데 이오테크닉스를 선택한 이유가 얘네들이 이제 장비 마진이 상당히 높아요. 수주를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서 마진율이 작은 장비가 있고 마진율이 큰 장비들이 있잖아요. 보통 장비 업체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오테크닉스는 웬만큼 얘네들이 만드는 장비들의 마진율이 좋아요. 막 30% 이상 남겨먹고 해요. 장비 하나 팔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아놓은 상태에서 마진율이 높다. 그래서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실적만 당장 잘 나오면 안 되고, 장비주들은 추가로 수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냐, 이것도 보거든요. 근데 올해도 수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인 것 같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오테크닉스는 장비를 만드는데
얘네들이 만드는 장비의 일단 기본 베이스는 레이저예요, 레이저. 그럼 어떤 장비는 많이 만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개만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좀 이렇게 장비 숫자는 많아요. 보시면 이제 마킹 장비도 있고요. 마킹은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는 장비죠. 그리고 커팅은 잘라내는 거. 이렇게 단면 깔끔하게 레이저로 잘라내는 장비도 있고, 레이저 커팅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드릴링 장비, 구멍 뚫는 장비도 있고, 레이저로 쭉 해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는 거죠. 그리고 어닐링 장비. 어닐링 장비 이제 열 가공하는 거죠. 열 처리. 서멀 트리트먼트 장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컨셉은 얘네들이 이제 만드는 거의 모든 장비가 다 레이저 기반의 장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레이저로 만드는데, 자, 레이저로 장비를 만들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장비에서 레이저로 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레이저 소스가 필요해요. 근데 보통 레이저 기반의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레이저 소스는 또 어디서 사와요. 레이저 소스를 만드는 회사에 자기네가 필요한 레이저 소스를 이제 여기에 이제 ODM을 보내면 얘네들이 그거에 설계에 맞게끔 이 레이저 소스를 보내주면 얘네들이 자기네가 만든 장비에 이 레이저 소스를 장착해서 장비를 팔겠죠. 고객사에. 이런 이제 구조인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높은 이유가 이 레이저 소스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레이저 소스를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장비에 장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업체한테서 사오는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하나 만들어서 팔면은 얘네들은 웬만하면 거의 얘네가 갖고 있는 장비들이 뭐 종류별로 다르긴 하지만 평균 30% 이상의 마진율이 확보가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오테크닉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볼게요. 보면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13억 원 나오면서 성과급 등을 반영하면서 이제 4분기 실적은 좀 처졌었다.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PCB향 매출이 호족이 지속되고 UV 레이저 드릴 비중이 50% 상회했다. 그러니까 이제 구멍 뚫는 장비는 50% 이상 상회했다. 그리고 평년 대비 높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22년 시작에 레이저 어닐링 역시 높은 레벨 유지가 전망된다. 그래서 2022년에 영업이익이 976억 원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21% 정도 증가할 걸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도 그루밍 장비가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분야에서 성장 가시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마커와 레이저 어닐링이 호조가 지속되면서 상반기 해외양 그루빙 장비, 그 다음에 하반기 국내 스텔스 다이싱 장비의 매출 기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PCB향 UV 레이저 드릴 비중 증가가 전체적으로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수주 잔고가 많고 얘네들 마진율이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장비 업체고, 그리고 올해도 계속해서 이제 PCB향 쪽으로도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PCB가 요즘에 호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해외 고객사들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삼성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반도체 업체들이 다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최근에 반도체 쪽에 투자가 상당히 이제 올해부터 커지잖아요. 글로벌 투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도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미컨덕터의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IDM부터 파운더리부터 오셋, 후공정 업체들까지 해서 인텔, 삼성, TSMC 다 나가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거의 대부분 다 나갑니다. 다 나가기 때문에 파운더리 증설에 있어서도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얘네들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EV, 그러니까 이제 나노 공정에 얘네들 장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ASML의 노광 장비와 함께 어닐링 장비가 같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요. 삼성이든 TSMC든 수주처가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때 충분히 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회사다. 이런 점이 일단 강점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도 보면은 주가 수준이 높지가 않으니까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테크닉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쭉 떨어졌었어요. 떨었다가 이제 바닥 찍고, 9만 원 초반대 찍고 이제 벌써 얘도 이제 쭉쭉 올라오면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왔는데 이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복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주가가 2020년에도 그렇고 2021년에도 그렇고 결국에 실적이 상승한 구간에서도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면 박스권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하단 부분에 사는 게 가장 좋고 중간 부분에도 사도 되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막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나 제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대박이님들은 테마주나 급등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결국에 진짜로 재테크 그리고 투자 개념으로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도 어쩔 수 없어요. 시장에서 계속 꼬시니까. 투자의 개념으로 종목들 봐봐야 그 종목들 가는 거 뭐 있어. 맨날 다 떨어져. 야,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야 쌍방울 봐봐. 쌍방울 보면 그냥 잘 잡으면은 한 방에 더블이야. 일주일 만에 더블 가잖아. 에디슨 봐봐. 예. 이러면서 시장이 여러분들을 막 꼬시는 거예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사라는 거나 다름없잖아, 그거는. 그냥 일주일 만에 더블이 오른 건 오케이. 일주일 만에 더블이 오른 거를 더블 오른 상태에서 나보고 사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그거 여러분들, 도박의 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돈 싸매 들고 카지노 가야 도박입니까? 주식으로도 도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박성 분위기가 지금 만연해 있거든요, 시장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심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우리가 아예 이제 있는 돈, 안 그래도 지금 상황도 앞으로 시장도 힘들고 우리 살아가기도 힘든 국면인데 그동안 이제 피땀 흘려온 여러분들 돈,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쪽에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들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모두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